12월 13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0% 상승한 2494.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52% 상승한 693.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 모두 매수로 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4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일신석재, 비보존제약, KD, 캐스피온, 알티캐스트, 링크드, 액션스퀘어, KPM테크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상장 폐지 종목인 SL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총 56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더 복잡해졌지만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고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언급에 대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 해석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재건 및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했으며 특히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이재명 테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토요일 오후 5시에 탄핵안 재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기 대선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김혜지 의원, 조경태 의원 등 7명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치인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도 생존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힌 부분이 지속 부각되면서 창투사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저출산 등의 정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AI 테마입니다. 오늘 AI 테마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크게 부각된 호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보유시설을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진 스타보드는 최근 자사가 투자한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라이엇 플랫폼의 경영진들에게 코인 채굴용 시설 일부를 데이터 센터 고객용 시설로 전환하라는 압박을 넣었다고 전해졌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의 당선 이후 10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채굴업체들의 사업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AI 테마와 관련해서는 뮤튼을 비롯한 국내 AI 어플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삼성증권은 이번 달 들어서 중국 세트 고객사들의 부품 주문 감소 추세가 멈췄거나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모바일과 PC 판매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램, MLCC, 카메라 부품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재고 추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고객사들이 재고를 확보하는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책과 더불어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D램 수요가 감소하면서 D램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증권사에서 수요 감소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4번 줄기세포 테마입니다. 어제 국내 연구진들이 동물 성분이 완전히 배제된 무이종 환경에서 인간의 장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성갑 교수 연구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손미영 박사 연구팀은 장 상피가 손상된 염증성지 모델에게 이식 실험을 진행한 결과 손상 부위가 재생되고 염증 반응이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비보존제약은 어제 장마감 후 식약처가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을 국산 38호 신약으로 허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비보존제약이 어제 시간에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 정규장에서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오피란제린은 수술 후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주사제 형태의 비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커지면서 비마약성 진통제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비보존제약으로부터 오피란제린 개발권과 실시권 이전 계약을 맺은 바 있는 KPM테크가 동반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아이큐어는 비보존 제약과 오피란제린을 경피 투여 제제로 개발하기 위해 공동개발에 착수했던 이력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에이비온이 비보존 제약의 2대 주주인 비보존 지분을 양수한 사실이 부각되었고, 보령은 오피란제린의 국내 상업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부각되었네요. 한편 캐스피온과 서울리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알티캐스트는 어제 장마감 후 인수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는데요. 또한 솔리드 트러스트 투자조합 제1호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1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도 철회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공시에 알티캐스트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알티캐스트는 지난 10월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및 3자 배정 유상 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15%의 급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링크드와 액션스퀘어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액션스퀘어가 장영국 위메이드 부사장을 공동대표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액션스퀘어는 위메이드 부회장인 장영국 씨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으며 장영국 위메이드 부회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자 배정 유상 증자의 신주 발행 가액은 903원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0일입니다. 그 밖에도 액션스퀘어는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ST45 신기술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한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액션스퀘어와 링크드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ST큐브는 자사의 면역 항암제인 넬마스토바트의 대장암 임상과 관련하여 상업화 임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ST큐브는 넬마스토바트에 대해 미국과 유럽, 호주, 한국 등에서 200명 규모의 글로벌 임상 이상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이토제는 캔디엑스홀딩스가 임시주주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이토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은 언론을 통해 자회사인 코오롱 바이오텍의 충주 공장이 올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및 위탁 생산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충주 공장에는 바이오 1공장과 2공장이 있는데 이번에 허가받은 공장은 바이오 1공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는 PC게임 신작인 패스 오브 엑자일2가 게이머들의 호평을 받으며 순항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출시 첫날 동시 접속자 수는 스팀을 기준으로 58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해당 게임에 대해 일론 머스크도 극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윤 대통령 퇴진으로 인한 카카오그룹의 수혜 기대감도 지속 부각되면서 카카오게임즈를 중심으로 카카오그룹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한편 휴림네트워크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이 지속되며 재건 관련주로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재건 테마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및 전후 상황을 관리할 방안으로 유럽 군대의 주둔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지원에 유럽이 주된 역할을 맡아야 하고 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며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를 원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휴전안을 기존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로맥스 사이언스는 스펙 소멸합병 방식으로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는 건강식품과 화장품 그리고 일반 의약품을 제조하여 국내 약국에 유통하는 기업인데요.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한스바이오메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한스바이오메드는 최근 23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8억 원을 기록하고 매출액은 3% 증가한 81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뱅크웨어 글로벌은 조기 대선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정책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토큰증권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토큰증권 제도화에 힘을 싣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일신석재, 2위는 SG글로벌, 3위는 삼부토건, 4위는 윌비스, 5위는 신원, 6위는 동원금속, 7위는 범영건영, 8위는 삼성전자, 9위는 인디에프, 10위는 이스타코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일신석재, 윌비스, 신원, 인디에프 4종목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나우아이비, 2위는 대성창투, 3위는 오리엔트전공, 4위는 아톤, 5위는 쓰리빌리언, 6위는 디젠스, 7위는 셀로맥스 사이언스, 8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9위는 SG, 10위는 폴라리스 A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나우아이비, 대성창투, 오리엔트전공, 아톤, 셀로맥스 사이언스 5종목인데요. 전체적으로 남북 경협 관련주, 그리고 일자리와 창투사 등의 정책주들이 높은 거래량과 함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재명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신규 상장주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네이버, 4위는 카카오, 5위는 셀트리온, 6위는 금양, 7위는 KB금융, 8위는 유한양행, 9위는 SG글로벌, 10위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루닛, 2위는 오리엔트전공, 3위는 아톤,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펩트론, 6위는 카카오게임즈, 7위는 이스트소프트, 8위는 셀로맥스사이언스, 9위는 스리빌리언, 10위는 에이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오리엔트전공, 아톤, 카카오게임즈, 셀로맥스사이언스입니다.